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직입니다. 압구정 특별 2구역이죠. 신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원들 각각이 다양한 의견과 바람이 있을 텐데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모으고 희망사항을 담아서 멋진 사업계획을 만들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저희가 현대아파트 조합원이다 생각하고 현대아파트가 어떻게 재건축이 되는 게 멋있는지 같이 한번 행복한 고민과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문조사 1번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평형은 하고 1번 35평, 39평, 2번 50평, 57평, 3번 60평, 61평, 4번 상가 이렇게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질문 가로 해당란에 모두 표기라고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35평도 가지고 있고 뭐 60평대도 가지고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해당란에 모두 표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2번 귀하 소유 물건지에 대한 거주 또는 영업 형태는 마찬가지로 가로하고 해당란에 모두 표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대아파트 내에서도 소유주분이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또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평형대를 가지고 있는데 좁아서 세를 놓고 50평형대 세를 살고 있기도 하고 또 60평형대 가지고 있지만은 뭐 식구도 적고 해서 너무 크니까 본인 집을 전세를 놓고 본인은 30평형대 또 세를 살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 해당되는 사항을 다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3번 재건축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1번 재산가치 상승, 2번 임대 수익의 상승, 3번 거주의 편의성, 4번 분담금의 최소화. 근데 이거는 입장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1번 재산가치 상승은 뭐 지금 보시면은 실제 재건축이 완성이 되지 않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시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새 아파트가 되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산가치 상승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결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번 거주의 편의성 뭐 이것도 중요한 사항 같아요. 아무래도 그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아파트가 오래돼서 거주 환경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주의 편의성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분담금의 최소화 이 부분도 무시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소유주분들이 다양한 분이 계시지만은 뭐 소득이 없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 사업 방식에 따라서는 추가 분담금이 수억에서 그 이상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주택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향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는 분들은 이게 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또 어떤 소유주분한테는 뭐 중요한 또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그래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거를 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재건축 시 거주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중요 조건은 1번 한간 조망권, 2번 남향 여부, 3번 고층 여부, 4번 편의시설. 뭐 이것도 다양하게 그 요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압구정동이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에 대한 뭐 수요나 기대가 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한강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 한강 조망권은 당연히 보이면은 좋겠고 뭐 고층 여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현재 서울시 도시 계획에는 35층 이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뭐 50층 그 이상 뭐 초고층 이런 규제 완화를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35층으로는 만족을 못한다. 뭐 50층, 60층 짓기를 원한다. 이런 또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편의시설, 편의시설도 요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지 내 어떤 시설이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냐, 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아이스링크도 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화하고 뭐 고급화를 지향을 하는데 뭐 편의시설도 뭐 아파트의 중요 요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향후 재건축 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층수는 뭐 1층부터 31층 이상 고층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다 원하는 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양하세요. 그 본인의 입장, 뭐 애를 키우면은 저층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애들이 없더라도 굳이 나는 고층이 싫다, 나는 저층이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애들이 있지만은 나는 고층이 좋다, 시원한 전망 이런 게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그 개인적인 취향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는 2층이 좋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아파트 구조는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나뉘는데 판상형은 일자형으로 배치된 형식으로 mat 통풍이 우수하지만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으며 타워형은 탑 모양의 구조로 상대적으로 조망권이 우수하지만 내부 구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 중 선호하는 형태는 1번 판상형, 2번 타워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판상형, 우리가 성냥갑 아파트라고 하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의 현대 아파트 모습이 대표적인 판상형입니다. 성냥갑 아파트라고 하죠. 그리고 타워형은 촛대처럼 생긴 건데 그 지금 도곡동 타워 팰리스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갈매기형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워형과 판상형의 장점을 섞어서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뭐 또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나는 뭐 조망 이런 것보다는 좀 통풍이 잘 되고 이런 거를 좋다 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통풍이야 요즘은 뭐 시스템이 워낙 좋으니까 나는 조망이 좋다 이러면은 뭐 타워형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좀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세대별 주차 대수는 몇 대를 원하십니까? 뭐 한 대부터 네 대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주차 대수가 늘어날수록 지하도 많이 파야 되고 공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뭐 주민들이 원하면은 해야죠. 나는 뭐 세 대 이상 꼭 필요하다. 뭐 네 대 이상 필요하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견을 종합을 해서 아마 반영을 할 것 같고요. 8번 다음과 같은 경비 시스템 중 어떤 시스템을 선호합니까? 가로하고 경비실 개소 증가 시 관리비 증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야 그래봐야 비용만 많이 나오니까 최소화하자 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이것도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번 특화가 필요한 중요 커뮤니티 또는 편의시설은 그래서 10개 이하 복수 표기 가능해 가지고 나왔는데 25가지가 나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뭐 헬스장부터 수영장, 골프 연습장, 탁구장, 실내 테니스장 등등등등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뭐냐? 수영장. 요즘 수영장 넣기가 쉽지가 않죠. 수영장 넣으려면은 상당한 규모와 또 그거를 운영하려는 관리비, 뭐 이런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수영장 같은 게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보면은 뭐 골프 연습장이나 이런 거는 요즘 많이 들어가죠. 실내 테니스장 정도 하면은 상당히 이것도 규모가 클 것 같은데요. 뭐 과연 이런 것도 또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9번에 사우나 찜질방도 있네요. 이건 많이도 의외로 찾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는 그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제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근처에 새 아파트 산단 말이에요. 반포나 자본에. 그러면은 본인이 좀 사우나를 좋아한다거나 좀 씻고 싶을 때 이제 지인 찬스 쓰신다고 반포에 가서 새 아파트 가서 씻고 오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것도 원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나중에 들어올지 좀 한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뭐 연회장도 있고 독서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게스트하우스도 요즘 많이 들어가는 추세고 올레길 지하화 이게 좀 눈에 띄는 항목이네. 그러니까 단지가 크니까 그 주변을 그러니까 그 산책로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지상에도 물론 있겠죠. 뭐 주차장을 다 지하로 할 테니까. 근데 지하에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산책길, 올레길을 지하에도 만든다. 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레길 지하화라는 게 있고, 뭐 좀 이거는 뭐 올드하면서 조금 친근하기도 한데, 뭐 일일 시장, 푸드 트럭, 뭐 파머스 마켓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다양한 뭐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 세대 내 한 곳의 발코니를 비확장 발코니로 설치해야 한다면은 다음 발코니 중 어느 곳을 비확장 발코니로 설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코니라는 거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외에 이런 서비스 면적으로 발코니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거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확장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를 설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장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안방 발코니, 뭐 안방이 있는데 발코니 있으면은 뭐 나름대로 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주방 발코니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뭐 가전제품 같은 거, 뭐 세탁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놓으려면은 또 발코니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뭐 빌트인 제품도 잘 나오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침실 발코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그 의견이 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11번 아파트 세대 내부 설계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로 3개 이하 복수 표기 가능. 뭐 마음 같아서는 다 표시하면 좋겠지만은 3개 이하 복수를 한다. 1번 한강 조망 확보, 2번 남향 확보, 3번 층간 소음 최소화, 4번 세대 내 층고, 5번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확보, 6번 피난 시설 음식물 처리 설비, 7번 수납 공간 확보,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다수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망권에 대한 어떤 니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강 조망 확보도 중요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남향 향은 워낙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남향으로 물리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겠죠. 남향으로 전세대를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향, 북향, 뭐 서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서향, 남북향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남향 확보를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이게 다수의 의견이니까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층간 소음 최소화, 이거는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뭐 공법도 점점 발전이 되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꼭 요구를 하기보다는 아마 자연스레 좀 이렇게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세대 내 층고 이런 것도 좀 중요시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높을수록, 층고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시야가 트이니까 답답한 것도 없고 좀 넓어 보이는 이런 효과도 있겠죠. 단 뭐 공사비가 좀 늘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서비스 면적도 중요하고, 뭐 피난시설 음식물. 근데 그 여기 5번의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확보는 넓을수록 좋긴 좋아요. 근데 이 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서비스 면적은 그 말 그대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늘어날수록 각 세대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넓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최적이 넓어지다 보면은 겉에서 봤을 때나 안에서 봤을 때, 뭐 일단 겉에서 봤을 때 그 건물 자체가 뚱뚱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뚱뚱한 건물들이 붙어 있다 보면은 막상 동간거리가 좀 좁거나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최선의 어떤 그 점을 찾겠죠.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당연히 넓으면 좋겠지만은 무한정 넓힐 수도 없고, 이게 모든 세대가 서비스 면적을 많이 달라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 어떤 전체적인 답답함 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공사비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한번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 재건축 시 1 플러스 1 가로해 놓고 25평형 아파트와 추가로 다른 평형 배정을 원하는 경우 1번 원한다, 2번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항이 그 전 페이지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1 플러스 1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기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이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한 주택은 1주택은 무조건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형으로 따지면 25평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채를 봤는데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채를 신청을 하더라도 한 채는 무조건 25평 이하고 나머지를 이런 요건에 되는 주택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얘도 나와 있죠. 밑에 기존 금액이 50억이 받았어요. 50억을. 그러면은 25평에 대한 20억이다. 그럼 나머지 30억이 남는데 35평이 28억에 공급을 한다면은 25평과 35평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45억짜리를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평 받고 그러면은 20억 빼니까 25억이니까 35평 28억이니까 이 조합원은 25평을 신청하고 35평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25평을 받는다거나 뭐 25평하고 뭐 30평이 뭐 초반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 기존 금액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면적 기준으로도 기존 면적에서 제외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거 전용 면적이 그 전에 150제곱이었다. 그러면은 25평을 한 평 받아야 되니까 59제곱미터를 빼고 그럼 나머지가 그러면은 약 91제곱 정도 되는데 전용이 35평이 85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합원 또한 25평형 받고 35평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용 면적이 130제곱이다. 그러면은 25평 빼면 59평 빼면은 나머지가 이제 61이란 말이에요. 61, 71. 71이죠. 71 같은 경우는 35평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합원 또한 전용 면적 13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조합원 또한 25평형을 하나 받고 이제 30평형대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25, 25를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친절하게 그 1+1의 장단점. 장점, 조합원 분양 가격으로 2주택을 분양받아 임대 상속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내가 시세 맞춰서 아파트를 새로 살려면 비싸게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합원 분양가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뭐냐? 지금은 다주택 어떤 규제 시대죠. 그러니까 다주택 관련된 세금 강화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세, 그러니까 즉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내에 팔 수가 없어요. 뭐 받았다가 내가 아이고 하나 팔아야겠다 이게 안 됩니다. 최소 3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보유세 뿐만 아니고 나중에 또 팔았을 때 양도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세금적인 측면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세제가 어떻게 개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뭐 참고해서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1+1을 신청을 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3번 25평형의 아파트를 받고 추가로 배정받고자 하는 평형은 자 나왔죠. 1번 25평형 2번 35평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시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제일 큰 평형이 61평형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25평형 빼면은 나머지 40평형대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형주택, 중소형주택을 두 채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형 평형 거기서 플러스 추가 분담금 내서 조금 더 늘리거나 요 정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받는다면은 두 채를 받는다면은 25평은 받고 나머지를 몇 평형을 받을 거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14번 재건축 시 희망평형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조합원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예시평형으로 선호평형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0평형부터 8번 펜트하우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아파트 조합원분들은 어느 평형을 선호를 할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여러 또 다양한 의견이 있고 희망사항이 있을 테니까 각자 이제 표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서 각 조합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가장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예. 야, 펜트하우스 다들 펜트하우스 받고 싶지 않을까요? 마음은 펜트하우스. 야, 펜트하우스면은 뭐 시세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번 재건축 후 가치 상승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가로 5개 이하 복수 표기 가능하고 1번부터 10번, 11번까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향 또는 한강 조망권, 주방 가구 등 마감재, 고급화, 차별화된 단지 조경 특화, 차별화된 아파트 외관, 광폭 및 충분한 주차 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 친환경의 에너지 절감 아파트, 층간 소음 및 미세먼지 차단, 보안 및 범죄 예방 설계, 호텔식 조식 서비스, 기타 요인 있는데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네요. 뭔가 이렇게 요구 사항이 있다거나 뭔가 희망 사항,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구에 항상 1번이 조망이 들어가네요. 조망. 1번 여기서도 1번이 한강 조망이네요. 그만큼 좀 많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1번에 남양 또는 한강 조망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많이들 또 체크를 하실 것 같고 고급화도 필요합니다. 고급화도 필요하지만은 요즘은 또 워낙 그 어떤 개성 시대 아닙니까? 각자의 뭐 어떤 또 개성과 또 이런 또 성향이 있을 테니까 아마 또 그 새 아파트가 대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아마 또 차별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이제 고급화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경 특화, 조경 당연히 이거는 기본으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반포 같은 아파트에 뭐 나무 한 그루에 뭐 수십억씩 사가지고 뭐 이렇게 조경도 하고 하는데 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아파트 외관 특화 여기서 중요한 게 외관 특화에서 많이들 얘기 나온 게 이제 층수죠. 층수 제한. 그러니까 35층으로 단일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특색이 없죠. 그리고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런 층수를 다양하게 되면은 뭐 50층, 60층도 올리고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뭔가 특화가 되면서 뭔가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또 하실 수가 있겠고 뭐 주차 시설 광폭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해요. 요즘 아파트는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중요하다 뭐 당연히 다 넣어주면은 좋겠지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은 지역이나 단지마다 달라요. 막상 이렇게 해놨는데 막 수영장을 막 해놨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실제 해보니까 수요는 적고 그러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관리비만 들어. 그러면 평소에는 물 빼놓고 방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들 중에서 어떤 고급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좀 설치를 하면은 아마 좀 차별화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좀 그 아무래도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이 되니까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보고 다음 항목은 16번 최첨단 미래 기술을 공동주택에 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항목들 중에서 중요도 순위에 따라 표기해 주세요. 1번 자율 파킹 시스템 뭐 차가 알아서 뭐 주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스마트 시티 뭐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한다. 뭐 인터넷으로 뭐 문도 열었다 닫았다 뭐 음식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뭐 이런 거 내용이죠.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도시교통 체계 하늘을 이동 통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로봇 택배 시스템 로봇을 활용하여 세대별로 물품 배송하는 시스템 이게 가장 뭐 근래 가장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 들어오면은 좋겠죠. 다 좋겠는데 아무래도 뭐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7번 아파트 바닥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호하는 방식에 표기해 주세요. 1번 벽식 구조, 2번 기둥식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벽식 구조는 그냥 벽으로 모든 주택을 집을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기둥식 구조는 말 그대로 기둥으로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은 가벽 언제든 헐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식은 벽이 있어서 이게 지탱을 하기 때문에 벽을 없애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방을 트고 싶다든가 뭔가 구조를 좀 바꾸고 싶은데 벽식 구조는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벽을 틀면은 집이 허물어지니까.
근데 기둥식 구조는 기둥만 딱딱 있다 보니까 내가 방을 좀 넓혀 쓰고 싶거나 구조를 바꾸고 싶을 때 벽을 트면 돼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뭐 그럼 무조건 기둥이 좋냐? 그게 아니고 그만큼 기둥이 굵게 들어가야겠죠. 뭐 이만한 기둥으로 집을 받칠 수는 없잖아요. 굵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고층 건물들, 아까 예를 들었던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가 기둥으로 들어갔어요. 철근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현대 아파트처럼 예전 아파트들이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장단점이 믹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이것도 그 선호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으면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입주 후 상가에 입점하기를 희망하는 업종은 5개 이하 복수 표기 가능. 뭐 이게 내용 보시니까 이 업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뭐 이 나와 있는 10가지는 당연히 다 들어올 것 같고 뭐 그 외 다 들어올 것 같은데 뭐 부동산, 반찬 가게, 마트, 편의점, 커피, 네일샵, 서점, 학원, 병원, 뭐 애완동물, 요즘은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니까 뭐 애완동물 샵 뭐 있어야 되고 음식점 당연히 다양한 음식점이 있어야겠죠.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업종들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꼭 5개만 들어와야 된다. 뭐 예를 드는 거 예를. 뭐 그렇게 되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19번 건축 설계 등 재건축 관련 건의 사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재건축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적어 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몇 가지 큰 틀은 있습니다. 일단은 층수 완화. 아무래도 이제 층수를 좀 완화를 해서 이건 뭐 조합이 바라는 건 아니죠. 뭐 그 서울시에서 그 위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층수 완화라든가 뭐 평형 제한 뭐 이런 것도 좀 많이들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지가 단지인 만큼 큰 단지니까 어떤 주민들 간에 조합원들 간에 큰 잡음 없이 어떤 분쟁 다툼 없이 신속하게 빨리 재건축이 되는 게 아마 모두의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저희 모두가 현대아파트 조합원이다 이런 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한번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게 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현대아파트 진입하셔서 멋진 미래 아주 멋진 현대아파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조합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